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내려온 이도진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40년 전 고향을 떠날 때와 똑같은 가방이었다. 그때는 꿈을 담고 올라갔던 가방이 이제는 쓸쓸함만 담고 내려왔다. 대리님, 부장님, 이사님.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가 그를 불렀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다. 아내는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딸은 이미 시집가서 남이 되었다. 그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다. 명예퇴직 후 5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기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눈빛이 죽어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 순간 고향이 떠올랐다. 기차는 천천히 그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다. 플랫폼에 내려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기억 속 그 마을이 아니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을 버스도 하루에 몇 대 오지 않았다. 느린 걸음으로 마을 어귀에 도착한 도진. 그때였다. 저 멀리서 고개를 든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하자. 50년 전 그날 그를 배웅하며 눈물 흘리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도진이 네가 돌아왔구나. 화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67살의 가슴이 17살처럼 뛰고 있었다. 화자야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도진은 깨달았다. 그가 찾던 것은 성공도 돈도 아니었다. 자신을 진짜로 알아봐주는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다.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장남 이도진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가 지어준 고향집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기와는 깨어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대문 앞에 걸린 자물쇠는 녹이 슬어 열쇠가 잘 들어가지도 않았다. 형님이 오신다니까. 막내 여동생 순이가 울면서 달려왔다. 집도 없어졌어요. 사기꾼들한테 다 뜯겼어요. 보증 잘못 썼다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어디 살았어? 사는 게 사는 건가요? 새빵 전전하면서 순이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도진을 짓눌렀다. 이튿날 둘째 동생 용식이와 셋째 동생 철수가 찾아왔다. 하지만 반가워하기는커녕 차가운 시선만 보냈다. 형은 좋겠다. 서울서 잘 살다가 이제 와서 뭘 하려고? 용식이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다. 야, 그게 형한테 할 말이냐? 도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형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 대학 갈 때도 장가 갈 때도 사업 망할 때도 어디 있었어? 철수의 말이 도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도진은 홀로 앉아 과거를 되돌아봤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학도 포기했다. 동생들 뒷바라지하려고 서울로 올라갔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하지만 동생들에게는 그저 도망친 형이었을 뿐이었다. 아버지, 장남으로 태어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빈집 안에서 홀로 중얼거리는 도진의 목소리가 허공에 스며들었다. 바깥에서는 가을 바람이 처량하게 불어왔다. 그러나 도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일어서야 했다. 동생들을 원망할 수는 없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힘겨웠을 것이다. 이제라도 진짜 형 노릇을 해야 했다. 40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랍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 아버지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들 사이로 도진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도진이가 서울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우리 큰아들 고생이 많겠다. 장남으로 태어나 집만 지우고 도진이 때문에 다른 놈들도 공부할 수 있었다. 큰아들 덕이다. 도진이가 보내준 돈으로 용식이 장가 보냈다. 고마운 놈이다. 아버지는 도진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미안해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가 도진의 눈을 적셨다. 도진이에게 미안하다. 너무 많은 것을 짐지웠다. 땅이라도 물려주고 싶었는데. 큰아들아, 형제들 잘 부탁한다. 그 땅을 두고 형제들이 모였다. 형, 이 땅 팔아서 나눠 갖자. 용식이가 말했다. 요즘 땅값 좋다던데? 철수도 거들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땅인데 지키면 뭐해? 우리가 농사라도 짓나? 순이까지 나섰다. 형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다 늙었는데 언제까지 이 땅 붙들고 있을 건가요? 도진은 아버지의 일기를 꺼내 보여줬다. 동생들의 얼굴이 변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아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원망하신 적이 없구나. 용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땅은 팔아야 해. 철수가 고집을 부렸다. 생활이 급해.
도진이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너희 몫까지 다 사겠다. 아버지 땅은 끝까지 지킬 거야. 동생들은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봤다. 형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퇴직금 있다. 그리고 도진이 잠시 머뭇거렸다. 서울집도 팔 생각이다. 이제 정말로 고향에 뿌리 내릴 결심이었다. 도진의 각오가 온몸에서 느껴졌다. 윤화자의 집 앞에서 도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했다. 서울로 떠나던 날 화자는 울면서 말했다. 도진아, 꼭 성공해서 돌아와. 기다릴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화자의 집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큰 집이었다. 아직도 혼자 사세요? 응. 한번 결혼했다가 일찍 과부가 됐어. 화자의 대답은 담담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어머니, 누구세요? 응, 이 사람은. 화자가 머뭇거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젊은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다. 도진은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민수의 눈매가, 코가, 심지어 말투까지 어딘가 낯익었다. 혹시 몇 살이에요? 올해 42입니다. 도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1982년생. 자신이 서울로 떠나고 9개월 후에 태어났다. 화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도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자야, 민수 아버지는? 왜 그런 걸 물어? 화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그 아이가? 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만해요. 옛일은 옛일이에요. 화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도진은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떠나기 전 그날 밤, 우리 그 얘기하지 마세요. 화자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그날 밤 도진은 잠들지 못했다. 만약 민수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50년 전 첫사랑에게서 아들을 얻었다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평생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아들이 있다는 것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다음날 아침 화자의 집 앞에서 민수를 기다렸다. 아저씨, 어제부터 왜 이러세요? 민수가 당황했다. 도진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자. 아내의 전화였다. 거기서 뭘 하겠다고 그래? 돌아와.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닿아 있었다. 나 여기 있을게. 당신 미쳤어? 아내가 소리쳤다. 전화가 끊어졌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다. 도진이 형님, 마을 일 좀 도와주세요. 경로당 운영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저야 뭘 아는 게 있겠어요? 형님 같은 분이 있어야 마을이 살아나요. 첫 경로당 회의에서 도진은 놀랐다. 어릴 적 동네 아저씨들이 모두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도진이가 돌아왔구나. 서울서 큰 출세했다며. 할아버지들의 반가운 인사에 도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요즘 젊은 놈들이 다 떠나가서 마을이 죽어가고 있어. 도진이 같은 사람이 와야 활력이 생기지. 할아버지들의 기대 어린 시선을 받으며 도진은 책임감을 느꼈다. 은퇴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다. 마을 청년회장 자리도 제안받았다. 청년회장이요? 저 67살인데요. 여기서는 67이 청년이야. 할아버지들이 웃었다. 도진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서울에서는 늙은이 취급받던 자신이 여기서는 젊은이였다. 저녁이면 할아버지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다. 야, 도진아, 너 화자하고 사귀지 않았어?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긴데요. 하지만 도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화자도 아직 혼자더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친구들의 농담에 도진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었다. 67살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고향은 그에게 새로운 청춘을 선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집에서 또 전화가 왔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정말 철없으시네요.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진은 서럽게 울었다. 정작 가족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였다. 막내 순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형님, 미안해요. 저는 여기 못 살겠어요. 순이는 서울로 떠날 참이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돈도 빌려주시고. 야, 순이야. 가지 마라. 도진이 매달렸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지만 저는 달라요. 고향이 좋아도 먹고 살아야죠. 순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그래도 형님, 나중에 자주 내려올게요. 순이를 배웅하고 돌아온 도진은 공허했다. 하나둘 흩어지는 가족들.
이렇게 해서 무엇을 지킨다는 것일까? 그때 용식이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다. 형, 나 병원에서 이상하다고 하네. 뭐가 이상해? 간에 뭔가 있다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했어. 용식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형, 무서워? 평생 형을 무시하던 동생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병원에 같이 갔다. 간암 위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용식이가 도진을 바라봤다. 형, 나 혼자는 못하겠어. 걱정 마라. 형이 있잖아. 수술 당일 용식이는 도진의 손을 꼭 잡았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남이냐? 도진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형제는 이런 순간에야 진짜 형제가 되었다. 철수도 자주 병원에 왔다. 형님, 제가 간병할게요. 형님은 너무 고생하세요. 아니야. 내가 장남인데 당연한 일이지. 장남이라고 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도 있어요. 3개월 후 용식이의 수술은 성공했다. 형, 살 것 같아? 용식이가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살아야지.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도진도 환하게 웃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형제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이제야 그들은 도진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아버지, 서울에서 아들 상훈이 급하게 내려왔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세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제가 사업을 좀 했는데 잘못됐어요. 상훈의 사업이 부도났다. 보증까지 잘못 써서 빚만 수억이 남았다. 아버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집 담보 대출 받아야 해요. 야, 그게 무슨.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진은 아들을 바라봤다. 평생 자신을 무시하던 아들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아버지, 퇴직금도 좀 부탁드려요. 상훈이 고개를 숙였다. 생전 처음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다. 상훈아. 도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한테 왜 이제 와서? 죄송해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밖에.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자랑스러워한 적이 없었고 나도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도진이 말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지. 아버지, 이제라도 아버지 아들로 살아볼까? 도진은 퇴직금 전부를 아들에게 내주었다. 고향집을 담보로 대출도 받아줬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괜찮다? 아버지는 여기서 농사라도 지으며 살겠다. 상우는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게 뭐 있니? 내가 내 아들인데. 67살의 아버지와 42살의 아들이 그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었다. 도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여기를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보자. 서울 인맥을 동원해 설계사도 섭외했다. 형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마을이 살아나네요. 윤화자도 도진의 계획에 동참했다. 내가 요리 봉사할게. 어르신들 식사 챙겨드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둘이 다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느 날 저녁 화자가 도진에게 말했다. 민수 얘기 하고 싶어요. 도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애는 정말 당신 아들이에요. 오랜 침묵 끝에 나온 고백이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서울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화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내 욕심이기도 했어요. 내 곁에 두고 싶었거든요. 도진은 민수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버지. 42에 처음 만난 아버지와 아들.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 날 온 마을이 모였다. 도진은 인사말을 했다. 제가 이 마을을 떠날 때는 장남으로서 집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 보니 장남이기 때문에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더군요. 가족도 마을도 전통도 누군가는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용식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형님 만세! 마을 사람들이 따라 외쳤다. 그날 밤 화자와 함께 별을 보며 걸었다. 이제 정말 돌아온 것 같네요. 화자가 말했다. 응, 이제 진짜 돌아왔어. 도진이 화자의 손을 잡았다.
67세의 늦은 사랑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땅에서 자란 배추를 수확하며 도시는 미소 지었다.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 덕분에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진짜 어른, 진짜 가장, 진짜 남자의 마지막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